지난 편에 네. 이규빈 대표님 모시고 직장 생활과 이제 사업가로서의 네. 삶의 스토리에 대해서 좀 짧게 이제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바로바로 그때 저희가 예고했던 그 정부 지원 사업, 네. 예비 창업 패키지랑 초보 창업 패키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핵심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 합격하셨는데, 네, 그죠?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잘 몰라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좀 도움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공유 좀 해주세요. 일단 예비 창업 패키지랑 초기 창업 패키지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는 진짜 예비 대표, 사업자가 없는 대표님들한테 오로지 아이디어만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그 창업을 할 수 있게 마련을 해주는 게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이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제 한 3년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아이템은 좋은데 자금이 없어서 마케팅을 못해서 이거를 알리지 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기술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구현을 못하고 있는 그런 대표님들한테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는 뭐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아이디어만 있어도 지원이 가능해요? 맞아요. 무조건 아이디어만으로 그냥 상상에 있는 나의 그 아이디어만으로도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엄청난 기회인 거죠. 그러면은 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지원할 때 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걸 뭐 사업계획서로 네. 작성을 해서 네, 맞아요. 첨부하는 형태이겠네요? 맞아요. 일단 예비 창업 패키지에 지원을 하려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원래 창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양식을 딱 봤을 때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4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준비하긴 했는데 제가 이번에 예창이 되면서 다른 대표님들을 만나봤을 때는 평균 5일밖에 안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업 계획서 쓰는데 5일 만에 네, 사업 5일 만에 계획서를 다들 만든다고? 하셨어요. 사업 계획서가 그렇게 쉬운가? 그러니까 뭐 외부 시장, 뭐 내부 시장, 시장 분석, 시장 분석해야 되고 타겟 해야 그러니까 되고 STP 전략 맞아요. 해야 되고. PSST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5일 만에 한다니 네. 놀랍다. 다들 이제 머릿속에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옮기기만 하면 돼서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가지고 좀 오랜 기간 준비한 거긴 해요.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좀 긴 편이에요. 4개월 동안. 네, 보통 한 달 정도 하시면 될 수 있어요. 사업계획서 4개월 동안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일단 저는 좀 직접 가서 배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예창에 관련된 뭐 멘토링, 네트워킹 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모든 것들 다 가서 사업계획서 쓰는 법부터 그리고 한 달락 썼으면은 바로 첨삭받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관련된 그런 모임들을 갔던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많이 사람들도 알고 소스들도 얻고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서가 합격하는구나라는 눈이 생겼어요. 그런 네트워킹에 가니까. 네. 그런 모임들은 네. 인터넷 검색하면은 다 뜨나요? 저는 일단 그 작은 스타트업이라는 유튜브에서 이제 오픈 채팅방 그걸 들어가가지고 예창이나 초창 가까워지면은 막 서로 멘토링하는 모임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연락을 해서 가면은 또 거기 사람들이랑 또 친해지면 또 다른 네트워킹 알 수도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연결 이렇게 해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모임에 나가면은 네. 약간 뭐 첨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아무래도 모임에 온 것만으로도 조금 되게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보통 첨삭하면 이제 금액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이제 무료로 이런 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업 계획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네. 계속 이제 스스로 작성하시고 네. 또 피드백 받고 전문가들 찾아가고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오, 대단하신데요. 사업 계획서가 뭐 보통 한 몇십 장 되지 않아요? 한 15장에서 17장인데 저는 좀 할 말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30페이지 정도 작성해서 냈던 것 같아요. 와, 30페이지나? 네. 근데 그게 있어요. 이제 15장 정도까지는 무조건 분량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유롭게 참고 자료 이거를 아하. 네, 추가로 많이 썼던 어. 그거는 이제 장수 제한이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게 파워포인트 기준인가요? 아니면은 뭐 워드? 한글 맞아요. 워드 기준으로 해서 네. 17페이지죠. 네네네. 정부 지원 사업이니까 네, 한글 맞아요. 파일. 이따가 제가 꿀팁을 아하. 한 7가지 정도 있는데 알려드리도록 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업 계획서 작성하시는데 네. 이제 그렇게 4개월 정도 쓰시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VC? 나 이제 좀 그런 투자하시는 네, 분들하고도 네. 또 네트워킹을 좀 하셨나요? 이게 꼭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원을 하면 일단 창업을 한다라는 이제 대표가 되는 거니까 그 주변의 투자사라든지 뭐 엔젤 뭐 이런 분들을 많이 소개받아요. 그래서 더 자기를 PR할 때도 편하고 왜냐면 뭐 엔젤 투자자 이것도 제가 찾아가야 되고 또 막 알아봐야 되고 이런데 알아서 매칭을 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원만 한다고 이제 그런 네트워킹이 형성되는 건 아니죠. 합격을 해야 되죠. 맞아요. 합격해야 투자 네트워킹을 받을 수 있다. 아하. 맞아요. 야, 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할 것 같은데. 근데 많이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해야 지금이 바로 기회인 거죠. 직장 생활 또 병행하시면서 또 준비하시고 또 여기저기 네트워킹하고 그때 삶이 좀 어떠셨어요? 일단은 그때는 제가 없이 거의 그냥 오로지 회사, 창업, 준비 이렇게 2개만 완전 했어가지고 주말에도 거의 제 생활 없이 못 놀고 네트워킹 다니고 회사가 6시 반에 이제 퇴근인데 6시 반이 끝나면 이제 11시 반까지 또 사업 계획서 쓰고 되게 그 시절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 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지 않았나. 친구들도 거의 못 만났겠네요. 못 만났어요. 진짜 많이 못 만났어요. 여행을 좋아하는데 작년에는 여행을 정말 안 갔던 정말 안 갔지. 이제 안 가진 한 않았구나. 번은 갔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사업 홍보하러 오키나와 갔어가지고 그거 사업 홍보하러 오키나와를 어떻게 네, 갔어요? 그것도 이제 지원 사업 하면서 알게 돼가지고 이제 가게 됐죠. 사업을 차리고 나서 이제 오키나와 쪽에 뭔가 연결을 새롭게 좀 커넥션이 있어서 스타트업 엑스포에서 부스에 설치해가지고 이런 브랜드도 한국에 있어요 이렇게. 와, 이런 이제 해외로 또 그런 엑스포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예창패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진짜 정말 여기서 이제 꿀팁 진짜 꿀팁 한번 나가볼까요? 일단 꿀팁 말씀드리면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약 페이지가 나오는데 보통 그 부분을 그 평가단들이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항상 쓸 말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2장, 3장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요약 페이지만 보니까 딱 한 장으로 네, 진짜 한 장으로만 딱 이렇게 써주셔야 보는 사람도 딱 이제 그렇구나 라고 이제 딱 정리된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요약 페이지를 읽었을 때 바로 내 서비스가 뭔지 알아볼 수 있게 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저희 아이템 명칭이라고 적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다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슬로건 하나에 내 서비스가 뭔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AI 뭐 인식 기술을 통해 뭐 하는 사진 보정 앱 이런 식으로 그 한 줄에 다 들어가야
뽑힌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 서비스를 네, 한 한 줄에 줄 요약에 요약할 수 진짜, 있는 네. 정도로 약간 좀 포커스를 딱 네, 맞아요, 디테일하게. 맞아요. 딱 알아볼 아, 수 있게. 딱. 그 스튜디오는 뭐였나요? 하면서 기억하세요? 기억이 엄청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아, 되게 이런 말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꿈을 잃은 MZ들에게 뭐 미래를 찾아주는 뭐 모바일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요약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그 한 맞아요. 페이지 안에 임팩트 있게, 임팩트 컴팩트하게. 들어갈 것만 들어가고 삭제할 건 다 삭제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사업 계획서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일단 평가단 분들이 하루에도 사업 계획서를 거의 100장씩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인원은 적은데 금방금방 또 서류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이 보는 것만 해도 지친다고 그때 평가단님이 직접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최대한 사업 계획서들 글로만 적지 말고 도표들이던가 아니면 좀 기사들, 좀 이 내용을 많이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미지가 많은 걸 오히려 더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글은 조금 단략하게, 좀 장황하게 하지 말고, 이제 따끈따끈한 정보인데, 어제 바로 그 정부 지원 사업 하시는 분 강의를 듣고 왔는데 되게 PPT 보는 것처럼 하는 사업 계획서가 되게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그런 도표들 많이 넣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따끈따끈한 거네요. 네, 진짜 따끈따끈한. 사실 우리가 파워포인트에다가 작성을 하면 맞아요. 조금 심플하게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게 한글 파일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텍스트 중심으로 구구절절 왈왈왈. 근데 그거 자체도 한글이긴 하지만 파워포인트에 만들듯이 하라는 거죠. 진짜 소름 돋았던 게 어제 그분이 하신 말이 파워포인트를 먼저 만들어라.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써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이 정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난 이런 성과를 가지고 왔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수치화하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수치화가 안 된 그런 것들이더라도 수치화를 꼭 시켜서 숫자로 이렇게 탁 보이게끔 해야 정부 사람들도 볼 때 이렇게 몇 퍼센트 됐구나, 뭐 몇 배 올라갔구나, 뭐 매출이 얼마나 늘었구나,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수치화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강조까지 그 진한 글씨로 이제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팀 구성이랑 대표자 역량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는 정말 웃길 정도로 자기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손발이 오그라들게. 손발이 오그라들게. 어머, 이런 것까지 알려야 되나 할 정도로 다 적으셔야 되고. 규빈님 뭐 있었어요? 저는 일단 브랜디나 이제 쿠팡 좀 좋은 회사 다녔다. 그거랑 이제 미국에서 교환학생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경험들도 적고, 그리고 이번에 적은 거에는 제가 여기 예창하면서 운영했던 거에 마케팅 성과가 무려 5만% 달성해가지고. 5만%? 이게 마케팅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적게 잡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서 그런 것들, 자기 자랑 이렇게 좀 좋은 회사 다녔다, 뭐 없다면 그래도 난 이런 걸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런 성과를 냈다, 뭐 이 정도 써주시면은 사람들이 볼 때 대표자 역량도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이 대표한테 믿고 정부가 돈을 줘서 이제 사업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 팀원들도 정말 막 한 5년 전에 했던 그런 그런 프로젝트라도 했다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적어주시고 자기 자랑을 막 해주시면 팀원도 빵빵한데 하면서 이제 뽑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1인 창업가들은 사실 팀원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뭐 그래도 예비로 뽑으실 만한 직원분들 적어 놓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뭐 어차피 요 옆에 이제 고용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서. 하긴 그러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이제 사업자 내기 전에 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예상해서 내가 꿈에 그리는 회사를 거기다 넣는 거니까. 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예비 창업 패키지의 기회를 놓쳤으니까 이미 이제 사업자를 냈으니까 조금
너무 아깝다라는 근데 생각이. 초창에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아하. 네, 네.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창이 좀 비슷비슷해요. 어. 그냥 사업자 등록이 있냐 없냐인데 사업계획서 그 양식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래요. 선주님도 이제 초창을 무조건 하실 수 있는 그러면은 저를 위해서 네. 또 다음 팁 한번 좀 주세요. 그다음에 또 뭐 있냐면 만약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적고 뭐 붙을지 안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붙는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PPT 발표 자료를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 발표 나오자마자 3일 뒤 바로 발표거든요. 와우. 그래서 보통 안 만드시고 막 3일 만에 만들어서 되게 퀄리티 없고 이러면 발표 평가가 진짜 중요한 건데 이제 평가단이 봤을 때 사업계획서는 되게 탄탄했는데 발표 자료는 살짝 그렇네 하면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예창을 이제 2개를 합격을 했었는데 1차에서는 두 번째는 발표에서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대비를 못했어서 조금 미리 만드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뭐 14일까지다 하면은 14일에 넣으시면 보통 그 사이트가 터져서 못 넣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전날이나 아니면 그날 오전 뭐 8시, 9시 이때 꼭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한글로 지원을 하지만 네. PPT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서류 합격에서 이제 탈락이 될 수도 있구나. 그쵸.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안 만들거나 그것도 돼요. 이제 사업계획서로 발표해도 되는데 네. PPT를 만든다 해서 뭐 가산점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무조건 PPT를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발표 꿀팁을 드리면은 조금 이것도 어제 들었는데 되게 그 대표자의 자신감 이런 것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뭐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네 그랬어요 이런 것보다는 좀 당당하게 질문했을 때 모르면 그 부분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어떠한 진행 프로젝트를 통해서 꼭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당당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발표는 시간이 얼마나? 발표는 초창은 아직 잘 모르긴 한데 예창은 7분 발표 7분 질문이었어요. 질문이 꽤 네, 기네요. 꽤 길어서 한 3-4분한테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질문도 꼭 그 자기가 좀 공격받을 만한 질문을 써가시는 게 미리 준비해라. 네, 미리 왜냐면 가면 당황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질문에서도 합격, 불합격이 갈리니까. 그러면은 발표 면접관 분들이 몇 명인 거예요? 그것도 기간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한 6-7명 있었던 것도 있고 되게 많았어요. 8-9. 네, 그리고 되게 막 큰 데서 한 적도 있어서 진짜 떨렸는데 한 40번 정도 준비하고 갔어서 기계처럼 바로바로 나오게 이렇게. 야, 40번이나 준비하고 네, 갔다고 해요. 진짜. 혼자서 뭐 리허설 혼자서 계속 그냥 속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예비 창업 패키지가 또 아까 2개가 되셨다고. 네, 맞아요. 그게 또 저는 또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요? 뭔가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 정부 지원 사업 하면은 하나의 프로그램 같은데 네. 2개가 어떻게 됐지? 뭐 여러 군데서 진행하는 건가? 예창은 2가지가 있고 또 사업자 등록이 없는 대표님들은 또 한 가지를 더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예창에서는 그냥 오리지널 예비 창업 패키지랑 그리고 창업 중심 대학 예비 창업 패키지 이렇게 2군데 넣을 수 있고 하나는 생애 최초 이제 진짜 그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이나 만 30 몇 살 39살? 네, 그 이하면은 넣을 수 있다. 아니야. 생애 최초는 만 29세. 맞아요. 그래서 만 29세. 그거 3개 이렇게 넣었었어요. 그리고 좀 네. 또 없어요? 또 팁 없어요? 또 팁. 뭐가 있을까? 어떻게든 더 알아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초보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를 좀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 혹시 하고 있어요. 규빈 대표님도 이번에 네. 지원하시는구나. 네. 준비하시면서 또 네. 뭔가 예비 창업 패키지랑은 좀 다른 점?
아니면은 더 약간 좀 중점적으로 한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네,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일단 초기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 등록이 있는 대표님들이다 보니까 매출이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창창사는 이제 또 매출이 적어도 여기서 1.5배만 또 이제 매출하면은 또 이제 그런 성과로 좋게 나와가지고 청창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조금 적어도 할 수 있고 초창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조금 높은 대표님들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듣기로는 뭐 매출이 뭐 적어도 사업계획서가 빠방하면 이제 무조건 합격한다 하시면 예창이랑 초창이랑 네. 지원 규모에 때 어떻게 달라요? 지원 규모? 그 평균적으로는 예창은 한 3, 4천 정도 들었던 것 같고 근데 1등 뭐 되게 좋은 사업계획서는 1억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초기 창업은 이제 5, 6천만 원 정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평균이어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약간 한 기업당 최소 제가 그냥 본 걸로는 예창이 5천 맞아요. 특히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느 그 아래 등급이. 위에 그죠. 초기 창업 패키지는 뭐 5천에서 1억? 맞아요. 1억 정도. 저는 1억 갑니다. 오 우리 1억 가야지.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 집행계획이라고 해서 금액 적는 란에는 무조건 1억으로 쓰셔야 돼요. 왜냐면 1억으로 안 쓰시고 저는 6천만 원이면 돼요 하면은 6천만 원만 줄 수 있기 때문에 1억으로 적어 놓으시면 뭐 7, 8천 받을 수도 있고 뭐 이제 6천만 원을 적어 놓으신 분들은 이제 뭐 한 4천 뭐 이렇게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1억으로 그 계획서를 쓰시는 게 와 아주 그냥 콕콕 집어가지고 네, 한 10가지 나온 것 같은데요? 10가지 아직 부족한데 아니요, 지금 이미- 3가지 지금 이미- 두고 있는 이미 거야 한- 지금 마음속에? 이미 한 8가지 나온 것 같아요. 7, 8가지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1년 정도 사업하시고 또 초기 창업 패키지 준비하시는 관점에서 봤을 때 창업을 추천하시나요? 일단 창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합니다. 왜냐면 자금이 없으실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좀 내가 할 수 있게 좀 도움을 받는 거니까 이 창업에 대한 계획이 조금만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꼭 이런 패키지를 거쳐야 좀 아까 말씀드렸죠 네트워킹 어마어마하고 연결해 주시는 것도 다르고 관리도 해주시니까 아마 무조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관리해 주시는 매니저가 있나요? 담당 매니저가? 매니저는 아닌데 그 담당 주임님이라고 이제 그 주임님도 이제 뭐 10개 기업들 맡아서 이제 봐주시고 서류 작성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라서 일단 도전하면은 다 도움 주시니까 돈도 주고 도움도 주고 너무 좋잖아요. 도움도 주고 무조건 해야죠. 새로운 네트워킹도 생기고 새로운 네트워킹 그쵸?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투자도 이제 쉽게 될 수 있고 그치만 또 사업이 또 약간 스트레스도 받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 스트레스 창업 스트레스 창업 스트레스 뭐 창업 스트레스 뭐 좀 있어요? 일단 저가 원래는 열정이 많은 사람으로서 되게 열심히 2023년도를 달려왔다가 딱 오픈 한 달 전에 번아웃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에너지가 다 이미 떨어지고 한 2주 동안은 진짜 집 안에서만 이제 자고 책 보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어서 모두 이제 대표님들이라면 멘탈 꽉 잡으시고 이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대표님한테 들었던 건데 제가 번아웃 왔을 때 번아웃이 왔다라고 하니까 저한테 너 맨날 야근하지? 막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야근하고 맨날 늦게 일어나고 자기 생활 안 하고 막 이런 거를 들었는데 그럴 때면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남들 다 퇴근할 때 퇴근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주말에도 일하지 말고
딱 점심까지만 나와서 하고 또 내 생활 즐기고 이게 중요하다. 이제 오래 가려면 나의 쉼도 중요하다. 이래서 만약 번아웃 오신 대표님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좀 네.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특히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사업하면 처음에 너무 신나거든. 맞아요, 막 내 맞아요. 거 하고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 하는 거 너무 신나니까 퇴근이고 뭐고 맞아요, 맞아요. 야근 개념이 없지. 맞아요, 야근 개념이 네, 제 네. 거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주말까지 없고 번아웃이 오셨구나. 올 수밖에 없어. 맞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제 사업하려면 워라밸 포기하고 맞아요, 콜릭해야 맞아요.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주말 다 반납해야 된다. 막 맞아요, 이런 것도 맞아요. 많이 있고 한데 그럼에도 이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네, 거. 네. 그거는 그게 제일 길게 가는 법이다. 네, 네. 사업 짧게 하고 우리가 폐업하고 할 거 아니니까. 맞아요, 맞아요.